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정비상담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 중에서 오늘 하나 골라봤습니다. 잘 보신다면 올겨울 안전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시동 문제 가지고는 아무 염려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QM3 정비 및 시동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2015년도에 QM3를 구입하고 현재 10만 2천 km를 주행하였습니다. 연간 2만 5,500km. 좋네요. 다른 분에 비해서 자동차 고장이 줄어들 수 있는 운행을 하셨다는 거 참 추천할 일입니다. 운행을 너무나 안 하고 1년 동안에 5천 타거나 또 10,000km밖에 못 타는 자동차도 많은데요. 이렇게 2만 km 이상을 주행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년 내 3만 4만을 타는 차는 더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들이 중고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가 훨씬 자동차 성능이 좋다는 거, 특히 엔진 성능이 좋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중고차를 구입할 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동을 걸 때라고 했네요. 드르릉 하면서 힘없이 시동이 걸리거나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시동이 걸린 후입니다. 시동 걸린 후의 증상입니다. 이게 드릉 하는 거는 엔진 RPM이 불규칙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RPM이 오르락내락 한다든가 꺼질동 말동 한다든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요. 묘사가 참 좋았습니다. 제대로 묘사를 하신 거라 질문 잘 하셨다는 말씀으로, 그리고 잘 안 걸리는 현상이 생겼다.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시동성이 느려집니다. 이게 기온의 문제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항상 그러냐? 아니죠. 이번에 이제 정비를 해서 관리를 받아 놓으면 이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동이 안 걸린다는 얘기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시동이 늦은 거죠. 시동 지연, RPM이 불규칙한 현상을 없애면 없어지는 거고요. 이 지연 문제도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시동을 끄고 다시 켜면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에러 메시지는 처음에는 브레이킹 시스템이 떴었고 며칠 전에는 인젝터 주유 메시지가 뜨더군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1번 시동성, 2번 메시지는 공연비 불량입니다. AFR 불량, 공기와 연료의 비율. 시동 걸 때 현상은 다 똑같아요. 드릉 이거는 일단은 같은 문제겠죠. 토요일에 시간이 비어서 정비 받기 전 미리 정보를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예, 잘하셨어요. 또 하나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를 교체해야 할 것 같다. 그 비용이 얼마냐 이거고요. 타이밍 벨트를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10만 2,000km를 주행한 자동차 운행 조건에 따라서 교체 시기가 되기도 했고 아니면 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겠고요. 혹시 지금 내 자동차에 타이밍 벨트 교체 시기가 되느냐 마냐 이런 문제는 정비 업체에 가셔서 상담하시고요. 만일에 지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거주지가 부산이신데 제가 안내해 드릴 만한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정비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꾸준히 정비 받았는데 다른 곳과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비용 차이 납니다. 비용 차이 납니다. 일단은 그래요. 메이커 값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정비비를 지불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싸든 싸든 가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가능하면 동일한 정비라면, 동일한 내용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시동성이죠. 드릉드릉 한다는 거. 이 드릉드릉 한다. 드릉드릉 RPM이 참 불규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기판에 1 있다고 치면요. 보통 정상적이면 RPM이 여기 와 있죠. 한 750 RPM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범위가 크다는 뜻입니다. RPM이 높낮이가 크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우롱 그러면서 낮아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안정을 찾죠. 이제 정상적으로 750 RPM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안정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가 있었죠.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주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생긴다. 기온이 낮아서 시동을 걸어
걸었을 때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1차적인 책임은 여기고요. 2차적인 책임이 여기고요. 이 문제는 3차가 아니라 별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류를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동차에 들어있는 어떤 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지만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파형을 찍었습니다. 맵 센서입니다. 맵 센서입니다. 시동을 걸려고 키를 온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5V의 전압으로 나옵니다. 키를 넣어놓고 있으면 약간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시동을 걸면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계속 가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고요. 다시 시동을 겁니다. 윙윙 하고 엔진을 쉥쉥쉥 돌리면 이렇게 오다가 이 부분에 오면 시동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 구간이 몇 초냐 몇 분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내 차는 시동이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질문하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직접 할 일이 아니고 정비사분이 할 일이라는 거죠. 문제는 선생님이 정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열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이 잘 걸립니다. 결론은 여기서 제가 물음표로 하는 이 구간이 아주 작다는 얘기입니다. 시동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퀵 하고 그냥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동을 꺼놓고 밤샘 세워놨다가 아침에 시동 걸면 이 구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이 길면 배터리가 아웃이고 짧으면 일발 시동이 걸리는 것이고요. 맵 센서 파형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외에 또 다른 진단 방법은 스캐너입니다. 모든 정비사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스캐너를 이용해서 맵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맵 데이터 점화 시기를 본다. 타이밍을 본다. 인젝터 연료 분사량을 본다. RPM을 본다. 최소한 이 정도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곧 시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 값이 어떻게 나오는가 공회전 상태에서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어떤 상태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냥 현재 상태가 어떠냐 라고 하는 걸 진단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고요. 두 번째로 나왔던 거 있죠. 인젝터의 메시지나 뭐 주유 메시지가 떴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파형으로 다시 찍습니다. 이거를 O2S라고 합니다. 아이들 상태에서 공전시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자동차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모습이 아니면 ECU에 의해서 연료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걸 띄워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FR 그랬죠.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다. 맵 센서는 MAP 공기량 값이고요. 방금 전에 또 인젝터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인젝터의 분사량이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비율입니다. 정상적인 좋은 자동차의 공연비는요 14.7대 1입니다. 14.7kg의 공기와 1kg의 연료가 만나서 공연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연비가 최상이 될 때 지금 위에서 보신 이런 파형을 볼 수 있다. 이런 파형이 안 나오면 공연비 불량으로 인젝터 불량인가 주유소를 혹시 주유할 때 연료 탱크 시동을 껐어요 켜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P0442 이런 식으로 고장 코드가 뜹니다. 이런 고장 코드가 떴을 때 정비사들이 물어봐요. 주유할 때 시동 꺼놓고 넣습니까? 이런 거. 또 어떤 분은 주유 케이블 열고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주유적인 문제로 착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의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산소 센서 파형에 의해서 진단하면 연료 분사량과 공기의 양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런 경우에 산소 센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무조건 산소 센서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걸로 착각하고 바꾸는데요. 정말로 필요 없는 교환 행위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비하기 전에 질문을 하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그만큼 돈을 벌고 정비하러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드릉 이 문제가 뭐 있습니까? 원인이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이요? 예, 잘 갈아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엔진 오일은 잘 갈아줍니다. 문제는 내 자동차에 적합한 점도가 맞느냐 이겁니다. 엔진 오일의 점도가 내 차에 맞는 제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오일들이 점도가 안 맞는 상태로 자동차에 주입되고 있어요.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차에 맞는 점도의 오일을 사용했더라도 교환 주기 이것이 길면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25,500km를 주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5,500을 타는 동안에 1년에 오일 한 번 가십니까? 두 번 가십니까? 아니면 4번 교환하십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만일에 말입니다. 5,000km마다 바꾼다고 하죠.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선생님의 자동차는요 오일이 나빠질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일이 나빠졌어요. 점도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플러스 냉각수 온도입니다. 냉각수요? 뭔 소리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선생님 자동차의 냉각수 비중을 측정해 보셨습니까? 비중을 아십니까? 냉각수 비중이 안 맞을 겁니다. 100%입니다. 제가 볼 때 단정합니다. 확신합니다. 마이너스 50도 범위 내에 냉각수가 들어있을 것이다. 거의 뭐 그런 차를 거의 봤으니까요. 99.99%는 제가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200만 대인데요. 모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와 우리 카프로 클럽에서 관리해주는 자동차가 과연 몇 대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 2200만 대의 자동차 모두가 다 냉각수 비중이 안 맞는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 계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더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게 냉각수 비중이 더 필요한 정비입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거거든요. 선생님께서 나는 1년 동안에 2만 킬로를 넘게 타니까 2만 5천을 넘게 타니까 매 만 킬로마다 1만 킬로마다 바꿉니다 라고 해도요 냉각수 정비가 필요합니다. 왜? 시동성 때문에.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시동을 걸 때 드릉 시동이 안 걸리거나 이런 현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냉각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동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RPM이 드릉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계속 운행을 한다면요 이런 메시지 인젝터인지 주유인지 뭐를 모르는 인젝터에 이런 에러 코드가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곧 P0442 이런 고장 코드가 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동 시에만 순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시동을 걸어서 운행을 하다 보면 그때는 공연비 희박 조건으로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헷갈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변에서 평상시에 못 듣던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혼돈되는 것이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3번, 4번, 5번 이렇게 끝까지 다시 한번 듣고 반복 청취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와 닿을 겁니다. 그거를 알고 정비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업체에서 직원이나 사장님이 글쎄요 차를 두고 가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곳은 드릉드릉 하는 문제를 아침에 봤다 하더라도 정비를 못할 뿐이십니다. 왜? 잠깐 동안 있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또 시동을 걸어보려면 하룻밤 또 재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흘을 세워둘지 보름을 세워둘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데 증상을 보고 하나하나 찾아나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자동차는 분명히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정비업체를 가셔야 된다. 저하고 거리가 한 300km 떨어져 있는 저한테 오실 분도 아니고 가까운 곳에 뭐 불과 20-30km만 이동해도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될지 5km 이내에 있는 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면 아닙니다. 정비업체 이제 가셔서 상담할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사장님 제 자동차는요 오늘 아침에 또는 어제 아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시동이 잘 안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스타트 모터를 오래 돌렸어요. 한 몇 초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돌렸어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었어요. 걸렸는데 RPM이 드릉 이러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알면 쉬운 거고 모르면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 차를 저녁에 퇴근할 때요 여기다 세워놓고 가세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바빠서 그냥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 돼요. 아셨죠? 이 정비업체에 가셔서 대화는 요령이에요.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드린 답변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권영호 TV에서 봤는데 이 권영호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오일 점도 때문에 그렇대요. 내 차 엔진 오일이 뭐예요? 점도가 뭐예요? 내 차에 맞아요 안 맞아요? 봐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 얘기를 그들한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차 정비사들을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요령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 대화 요령이 없으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쓸데없는 소리니까 이거 해봅시다 이러면 그럴까요? 하고 넘어가 버리는 순간 또다시 그 문제는 묻힌다는 얘기고요. 초기에 자동차가 나와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동차 운행의 시작은요 임신한 발을 내 정식 넘버로 바꾸고 운행하는 게 시작이 아니라 자동차 출고 즉시 초기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뭐냐? 엔진 오일을 내 현 자동차 조건에 맞게 점도를 선택해준다.
두 번째는 냉각수를 내가 운행한 조건에 맞게 비중을 세팅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 정비가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요, 사행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기를 흡입합니다. 두 번째로 압축합니다. 세 번째로 점화, 연료 분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배기입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네 가지 행정을 통해서 자동차가 시동도 걸리고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흡입은 잘했어요. 압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시동성이 문제가 연비 문제도 있고 엔진의 출력 문제도 있습니다. 배출가스 검사가도 불합격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화 문제가 있거나 연료 분사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러블이 나오겠죠. 그러면 HC 가스나 CO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배기 장치에 문제가 있어요. 머플러를 개조해 갖고 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조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 자동차 설계는요, 흡입 장치의 설계부터 배기 장치에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자동차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고된 자동차를 내 멋에 누구 말에 따라서 동호회에서 들었는지 뭐 어디서 인터넷에서 봤는지 무슨 오일을 넣으니까 좋다더라. 그래서 엔진 오일 넣었어요. 그게 병 들어간다는 시초라는 걸 모르고 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엔진 오일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그러면서 한 5만 10만 되면 아우 지겹네. 에이 차를 팔아버려 말아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자동차의 초기 관리가 기본 관리가 무엇이라는 거, 오일과 냉각수라는 거. 그 다음에 점화 장치가 있는 장치는 자동차는 스파크 플러그 갭을 맞추는 거 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갭이 서로 다른 자동차들이 참 많아요. 플러그 갭이 안 맞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까 저걸까 해서 이것도 갈아보고 저것도 갈아보는 그런 분들도 많다. 이거를 알고 보면요, 전 요즘에 참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관리한 자동차들은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한가하죠. 제가 관리한 자동차들은 1년 동안에 기껏해야 오일 한 번 갈거나 오일 2번 갈거나, 어떤 분은 뭐 1년 반 만에 2년 만에 오일 교환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왜? 그렇게 갈았어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냉각수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냉각수가 엔진의 온도를 잘 빼앗아 오면 엔진의 오일은 오래 가는 겁니다. 수명도 가고 점도도 살아있고요, 마모량도 줄어들고 연비도 좋아지고요, 엔진 출력도 좋고요, 배출가스 검사 가서 문제될 거 없고요, 언제든지 검사 가면 합격이란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차가 이런 건데 왜들 자동차를 어렵게 생각하고 또 남의 귀에 빨리 현혹돼 가지고 필요없는 장치를 달거나 또 필요없는 것을 선택해서 내 스스로 고장을 만들어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렇게 해주는 분들이 있어야 그런 이상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분도 먹고 살겠죠. 사회는 혼자 독생이 아니라 공생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나쁜 물건도 사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러 다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도둑질하도록 놔두진 않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 QM3 정비 및 시동 문제, 이 문제의 근원은 오일과 냉각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떴던 거, 이거는 공연비 불량인데 산소 센서 파형을 통해서 진단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디가 문제 있는지.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 교체하는 비용, 타임벨트 교체 비용은 업체에 가셔서 거기서 사장님과 함께 결정하십시오. 사제품을 쓸 거냐 순정품을 쓸 거냐 이런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디스크는 얼마고요, 패드는 얼마고요, 이렇게 설명해 드려봤자 그 정비하는 분이 나는 그렇게 못 받으니까 그리 가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몇백 킬로 타고 운행해서 정비하러 가실 생각은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벨트도 그렇습니다. 사제품도 있고 정품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순정품 위주로 장착하십시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순정품을 썼을 때 오히려 얻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동차는 5년 됐으니까 그냥 중고 뭐 사제품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요청도 하는데, 저는 그게 그런 분들한테 정품을 사용하는 걸 권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올바른 자동차의 관리 방법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사제품을 썼던 어떤 자동차가 발생한 문제 때문에 메이커하고 상당히 싸워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제품 사용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고장인데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제품 하나 때문에 AS를 안 해주려고 시비를 걸었던 사건이 있어서, 그날 이후부터는 저는요, 가능하면 그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상표값이지 않습니까? 삼성 브랜드의 상표가 붙어있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브랜드가 있는 부품을 달고 와야 우리 회사 걸 충실히 사용해주는 분이구나 라고 기분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거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사제품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물론 사제품이 다시 납품업체로 되면 순정품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죠. 사제품이라는 건 특별한 거 아니죠. 물건이 나빠서 사제품도 있지만 메이커에다 납품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제품, 울며 겨자 먹기에 사제품이 된단 말이죠. 순정품을 만드는 회사가 어느 날 메이커와 계약이
갑자기 잘려서 사제품이 되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순정이었는데 왜 오늘은 사제품이 됐지? 그러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에서 순정과 사제로 바뀐다는 거 그거는 아시고요. 때로는 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도 있습니다. 원가를 줄여서 더 많이 팔려고 하다 보면 뭐 어떤 부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순정품과 사제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헤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권영호 TV를 이용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이나 또는 많은 독자분들, 구독자분들, 애청자분들 모두 다 건강한 날, 건강한 겨울을 위해서 내 주변에 허점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깊어가고 있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즐거운 날 또 내일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영호 TV를 처음 시청하신 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죠. 아래쪽에 가시면 구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들은요. 여기 중앙 하단으로 가면 엄지손가락이 있습니다. 좋아요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저는 힘이 된다는 거, 이 권영호한테는 힘이 된다는 거. 구독해주면 돈 얼마나 가요? 돈 안 나갑니다. 좋아요 누르면 이 돈 안 나갑니다. 아직 제 영상에는 광고는 없습니다만 이제 곧 광고가 뜰 때가 될 가는데 광고가 뜨거든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저를 위한 방법입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모두 다 행복한 날을 위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